자, 2차 함수 질문 받고 진도 나가도록 해볼게요. 오늘은 진도를 좀 나가죠. 자, 2차 함수 일단 질문부터 받아봅시다. 질문 604번이랑 607번 610번 두 문제 604번부터 볼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5a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k랑 만나지 않도록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교점이 없는 거죠. 교점이 없다라는 건 우리가 얘를 같다라고 놓았을 때 그래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에 2a 플러스 마이너스 1에 x 더하기 5a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했을 때 교점이 없다는 건 이거 실근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실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근이 존재하냐, 존재한다면 몇 개 있냐 라고 하는 것은 판별식을 통해 얻을 수 있으므로 얘를 짝수 판별식 쓰면 그 0보다 작아야 돼요. 나누기 2한 거의 값, 얘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에서 얘를 뺀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 더하기 k가 0보다 작은 건데 k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a 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겁니다.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FA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F1이라는 건 A가 1일 때 1 대입하면 3이죠.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고 2개가 되죠. 그 2개를 우리가 F1이라고 설정하겠다는 거고요. F2라는 것은 K가 여기다 2 대입하면 10보다 작다는데 그럼 이거 만족하는 K가 9개 있죠? 그게 F2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F3이라는 건 K가 여기다 3 대입하면 9, 21, 19 그래서 18개가 존재해서 이게 F3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개를 더해달라는 것이고 그래서 뭐 답은 29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610번. y는 2x제곱에 y는 4x 플러스 a라는 애가 접한대요. 접한다는 건 둘을 같다라고 놓았을 때 판별식이 0인 것이라서 판별식 0 풀어주면 짝수 판별식 해주면 4 마이너스 플러스 2a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직선 2, 즉 y는 4x 마이너스 2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라는 거에 접한대요. 그럼 마찬가지로 같다라고 놓고 넘기면
얘에 대해서 얘가 이제 접한대요. 또 그럼 접한다라는 것은 판별식이 0이라는 거죠. k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k 더하기 3 해주면 k 제곱 더하기 4k 플러스 4는 0이 됩니다. 그런 고로 k는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교점의 개수라는 것을 근의 개수와 관련 지어서 우리가 풀어줄 수 있다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오늘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거까지 하고 2차 함수의 새로운 파트를 이야기하면서 2차 함수까지만 나가죠. 더 나가진 않겠습니다. 앞에 개념 파트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이번 2차 함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배울 건 최대와 최소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이미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여기가 뭐라고 할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라는 식이 있었고 걔를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꾸면 기분 나쁘다. 이렇게 써지죠. 자, 이 함수의 최소값은 얼마예요? 이 함수의 최소값은 얼마예요? 꼭지점을 우리가 표현해보면 2, 마이너스 2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소값, 최대값은 기본적으로 y의 값을 이야기합니다. 좌표로 표현했을 때 x, 왼쪽에 있는 게 x좌표, 오른쪽에 있는 게 y좌표라면 우리는 y좌표를 읽는다는 거죠. 실제로 이 함수에 해당하는 y값들은 얘가 마이너스 2, 이쯤에 하나 y는 마이너스 1인 것도 있겠죠. y는 0인 것도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갈 거예요. 즉 최소값은 x가 2일 때 마이너스 2라고 말을 해줄 수 있지만 최대값은 우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y의 값은 계속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누가 가장 큰지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 그걸 우리가 최대값은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더불어 자, 얘는 표준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뀌어요?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연습해 볼게요. 마이너스로 얘까지만 묶고요. 여기 있는 거 기준으로 나누기 2한 거의 제곱을 더하고 뺍니다. 빼기 구를 하는 이유는 더하기만 하면 등호를 쓸 수 없기 때문이에요. 더하기 9, 빼기 9 했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 하는 의미로 등호를 쓸 수 있는 거죠. 헌데 이 부분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랑 만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남은 것만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고요. 더하기 19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얘의 그래프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고요. 그쵸?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에요? 3,19죠.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얼마? 최소값이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최대값은 x가 3일 때 19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y의 값은 19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 18, 17 이런 식으로 있겠지만 계속 작아지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그쵸? 중학교 때. 이래서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너무 시시하잖아? 그치? 그래서 좀 제약을 둡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y는 예를 들어 저기서 했던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안에 가져옵시다. 표준형으로 바꾸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죠.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대칭이 되도록 하는 선을 추계방정식이라고 할 때 걔를 기준으로 우리가 구역을 세 가지로 나눈다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1이랑 x는 1 이렇게 보겠고요. 두 번째로 x는 1과 x는 4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x는 4와 x는 6 이렇게 좀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실수 전체를 범위로 둔다면 그래프에서 꼭지점만이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의미하게 되죠.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은 최고창 x제곱의 개수의 부호에 따라 결정되고 나머지는 얘를 보면서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하는 요 그래프에서 여기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있을 때 이 그래프 내에서 최대랑 최소를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했다시피 최대값과 최소값은 y의 값입니다. y의 값이 이 노란색 중에서 y의 값이 커 보이는 건, 제일 커 보이는 건 어디예요? 점이 지금 여기 점들을 우리가 찍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7이고요. 1, 마이너스 1이고요. 2, 마이너스 2고요. 얘는 4, 2가 되겠고요. 여기는 6, 14 이렇게 좌표들이 적힐 거예요.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최대값은 얼마가 돼요? 이렇게 묻는다면 이 범위 내에서 y좌표가 가장 큰 값을 보면 되고 눈으로 쳐다보면 됩니다. 누가 더 크지? 명확하게 얘가 더 크죠. 위에 있는 게 더 큰 거니까.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7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최소값은 어떻게 된다? x가 1일 때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함수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은 제일 작은 애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범위를 나누면 그 범위 안에서 따로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전교 1등이 누군지는 알겠죠? 전교 1등이 누군지는 아는데 각 반마다도 1등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이야기예요. 전교 꼴찌가 있는데 각 반마다 1등 꼴찌, 1등 꼴찌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요? 그걸 우리가 파악하는 방법은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죠. 자, 두 번째, x가 1과 4 사이라면 여기에서 최소값은 누굴로 보여요? 최소값은
여기에서 최소값은 x가 2일 때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최소값으로 말할 수 있고요. 최대값은 x가 4일 때 2가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노란색에서 최대는 여기, 최소는 여기였다면 주황색에선 얘가 최소, 얘가 최대가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여기 보라색에선 x가 4와 6 사이에선 최소값이 x가 4일 때 2가 되겠고요. 최대값이 x가 6일 때 1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래로 블록 형태일 때 축에서 멀어질수록 최대가 되고요. 아래로 블록일 때 축에서 멀어질수록 최대가 되고요. 축에서 가까워질수록, 축에 가까워질수록 최소를 가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결국 그래프를 그려서 축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축에 따라 누가 제일 가까운지 뭔지를 판단해서 우리가 누가 최대값을 갖는 x인지 그리고 그 최대값이 얼마인지 최소값을 갖는 x가 누구인지 그 최소값이 얼마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즉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못 그리면 문제가 좀 까다로워진다는 겁니다. 2차 함수 그래프는 반드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걸 중학교 때도 하고 고등학교 때 다시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와 관련된 거 문제 오늘 진도 여기까지만 나갈 거예요. 관련된 거 쭉 풀면서 마무리하죠. 오늘 딱 2차 함수까지만 나갈 거고요. 6, 7, 8, 9, 10, 11 6개? 유형 6개 있나요? 6개 후딱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갑시다. 615번 F1은 2라는 것과 fx의 최대값이 4라는 것과 fx 더하기 10은 0의 두 실근의 합이 6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문제에서 말하는 거에 맞게 그래프를 그려줘야 됩니다. 최대값이 존재한다는 건 위로 블록이라는 거고요. 이게 누군지는 몰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축은 p라고 하니까 p, 4라고 합시다. fx 더하기 10은 0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해석한다고 했냐면 앞선 시간에 fx라는 것과 y는 마이너스 10 이거의 교점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두 실근이 돼요. 그렇죠? fx는 마이너스 10을 이해하는 거니까. 즉 여기에다가 여기가 4니까 마이너스 10은 대략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교점 누군지 모르겠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둘을 더한 게 6이 된대요. 자, 근데 우리가 축을 p라고 했을 때 이 p를 기준으로 대칭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k라고 두고 여기도 k라고 두면 여기 좌표는 p에서 k를 더한 것이며 여기 좌표는 p에서 k를 뺀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실근의 합 6이라는 값이 p-k와 p 플러스 k의 합인 이 p라는 걸 얻을 수 있고 결론적으로 p가 얼마? 3이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이 p, 4가 3, 4죠. 자, 이걸 바탕으로 식을 쓸 거예요. fx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최고참기수가 뭔지 모르지만 꼭지점이 3, 4라는 걸 이용해 쓸 수 있죠. 자, 이때 f1이 2라고 했으므로 f1은 2가 돼야 돼요. 1 대입하면 4a 더하기 4가 2인 것이므로 a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fx라는 애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4 전개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분의 1 됩니다. 이 2차 함수가 는 0이 됐을 때 이거의 두근의 곱은 근과 계수 관계에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1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근을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두 근의 곱을 우리가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야겠다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해 주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좀 중요한데, 여기 fx 더하기 10은 0의 두 시근의 합을 이용할 때 우리가 축을 이용했죠. 결론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말할 수 있어요. 어떤 fx에 대해서, y는 fx에 대해서 가로선을 그렸을 때 이 교점, 이 실근이죠. 두 실근의 합은 반드시 축의 2배입니다. 축이라고 불리는 여기 이 축 꼭지점의 x좌표죠. 꼭지점의 x좌표의 2배가 두 실근의 합이 됩니다. 이거는 항상 성립하게 돼요. 여기까지 기억해 둡시다. 자, 621번은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요. 자,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위로 볼록이 있고요. x절편이 0과 2k라는 것을 우리가 인수분해를 통해 얻을 수 있으므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자, 그리고 이 꼭지점은 표준형을 바꿨을 때 k, k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에서는 3 이상에서의 최대값이 15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3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그 3을 결정해 줘야 됩니다. 여기가 3인지 아니면 여기가 3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 생각해야 돼요. 이 첫 번째 그림이라면 첫 번째 그림이 의미하는 건 k가 3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최대값이 k제곱이므로 k제곱이 3이면 k제곱이 15면 되죠. 그래서 k는 뿔마 루트 15지만 3보다 크다 했으므로 k는 루트 15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 3인데 잘못 썼다. 여기라면 두 번째 k가 3보다 작은 거죠. 그렇다면 최대값은 얘예요. 그래서 x에다가 3을 대입한 게 최대값이 되겠죠. 그림상 6k-9 얘가 15다 라고 한다면 k는 4가 되는데 문제는 k가 3보다 작다라는 전제를 깔았는데 4가 나왔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답이. 내가 찾는 답은 k는 루트 15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직접 나누어야 한다는 점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고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그냥 어렵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어서 626번을 보겠습니다. fx라는 애가 x제곱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라는 건데, 문제는 이 절대값 x라는 걸 우리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범위를 나눠줘야 됩니다. x가 0보다 이상일 때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를, x가 0보다 작을 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의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져요. 문제는 뭐냐면 0 이상일 때에 대해서만 얘니까 난 0 이상에 대해서만 그려주면 돼요. 이 왼쪽은 사실 없어도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0보다 작은 부분만 그려달라는 거예요. 얘는 0,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축이 2분의 1인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0보다 큰 부분은 관심 없기 때문에 지워도 괜찮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fx를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딱 보면은 오케이, f라는 애는 이 fx라는 애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다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므로 이렇게 마이너스 1 이상이라는 그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이때 문제에서 뭘 하라고 했냐면 y는 fx의 제곱 더하기 4fx 더하기 5 이거의 최소를 구해달라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fx라는 걸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fx를 f라고 쓰자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이 f라는 애가 마이너스 1 이상이라는 범위가 생깁니다. 그럼 결국 여기에 최소를 구하고 싶은 건데 얘는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f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이라고 그려지면서 마이너스 2,1을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가 되죠. 문제는 이 f라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 1 이상이라는 범위가 형성됩니다. 실제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2가 되고요. 내가 찾는 이 y라는 애는 이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만 있다는 거죠. 즉 이 왼쪽은 사실 없는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제 분홍색에서 최소값은 제일 아래에 있는 건 얘잖아. 딱 얘밖에 없죠.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 2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좀 어려운 주제예요. 어려운 주제인데 광동고, 영석고를 비롯한 여러 학교들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던 주제라서 잘 봐두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소 최대를 구할 때 이 완전제곱식 형태를 이용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이 제곱이라는 애는 항상 0 이상이 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제곱에다가 p를 더한 순간 0 더하기 p보다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즉 p 이상이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인 부분과 아닌 부분을 기준으로 이제 최소 최대를 구하는 내용을 다룬 겁니다. 자, 630번은 이걸 이용해서 이게 2차 함수꼴은 아닐지언정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x, y 더하기 2y제곱 마이너스 8y 더하기 k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식이 아주 이상하죠. 이건 x에 대한 2차 식인데 여기는 x랑 y가 섞여 있고 이건 y랑 y가 이렇게 있잖아요. 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게 좋냐? 원했던 거 다시 완전 제곱식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를 보면서 y 더하기 y제곱과 y제곱 마이너스 8y 더하기 k 이렇게 쪼갤 수 있다면 이 왼쪽 거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이 이 오른쪽 거는 y 마이너스 4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 k에
에다가 원래 이게 상수 16이었거든. 그래서 빼기 16을 써줘야 돼요. 이렇게 써준다면 얘는 0 이상이고요. 얘도 0 이상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K-16 이상이라는 범위가 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최소값이 5라고 했거든? 그럼 이 K-16이 5라는 것이면 그 결과 K가 21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자, 선분 AB 위에 있다라고 하는 선분 AB 위에 있다라는 것은 일종의 관계식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선분 AB라는 게 어쨌든 직선의 일부분이라서 얘랑 얘를 지나는 1차 함수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얘랑 얘를 지나는 1차 함수 어떻게 써요? 1차 함수 어떻게 따죠? 얘랑 얘 지나는 1차 함수 어떻게 따죠? (1,1과) 4,-5를 지나는 여기 이렇게 직선 선분이 있는 거죠. 얘를 표현하고 싶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합니다. 첫 번째, 이게 직선이므로 우리가 기울기와 점을 구해야 돼요. 지금 기울기는 x가 5 증가 4,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 4, 플러스 5를 썼죠? 4, 마이너스 5. x가 3 증가한 동안 y가 6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6x 더하기 k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얘가 지금 1,1을 지나잖아요. 그래서 1,1을 대입하면 1은 마이너스 6 더하기 k라서 k가 7. 즉 y는 마이너스 6x 더하기 7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야, 마이너스 2라고 써놓고서 위에 마이너스 6이라고 썼는데요? 그럼 그냥 안 돼. 안 되죠? k도 달라지겠죠. 허튼 짓을 하고 있고. 자, 얘가 지금 이 x랑 y, x, y라는 거 여기 위에 있다라는 건 y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는 관계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바탕으로 문제에서 2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최대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2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의 제곱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9의 최대를 구하는 것이며 표준형을 바꾸면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x가 3일 때 최대값 9가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642번 활용하면서 네, 진도는 마무리하도록 하죠. 문제에서 직각 삼각형을 그려줬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 20인 직각 삼각형인데 여기에 사각형을 그렸대요. 우리가 직각 삼각형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방향을 못 잡을 때 이 세 개를 고민하면 돼요, 보통. 그래서 첫 번째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한다. 두 번째는 닮음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넓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셋 중에 뭘 쓸지를 고민하면 좋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닮음을 이용할 거고요. 닮음이 뭐냐면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과 이 조그마한 삼각형이 닮음이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x라고 두면 여기가 1대2라는 비율관계를 갖는 것처럼 여기도 1대2라는 비율관계, 즉 2x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세로를 20 빼기 x라고 쓸 수 있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이 넓이이므로 넓이 x 곱하기 20 마이너스 x, 즉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0x의 최대값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 그럼 이걸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x가 10일 때 최대값 100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문제에선 넓이의 최대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이때 둘레를 구해달래요. 고마워요. 오, 예리했어. 여기가 2x 되고 2x 되고 여기가 5가 되고 여기 2가 있고 여기가 50 되나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여기가 5일 때 최대값 50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가로는 얼마? 5가 되고요. 세로는 얼마예요? 20-2x니까 10이 되겠죠. 그래서 둘레는 30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계산해 줄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가 2차 함수의 활용이었습니다. 일단 A단계 풀면서 좀 질문 받을 테니까 이것까지 정리하고 85페이지 한번 풀어봅시다.